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코로나19 돌파 감염되면서 방송가가 비상이라고 하던데 그 김기혁 아나운서는 방송국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 프리랜서로서 네. 아니,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뭐 일단은 다행히 제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네.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간이 키트를 항상 그 녹화를 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 그만큼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요즘엔 분위기가 정말 서로 조심해요. 스태프들은 스태프들끼리, 출연자들은 출연자들끼리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녹화는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네. 예. 여름 휴가 맞물려서 확진자가 밀접 접촉하는 바람에 예. 그냥 집에서 열흘을 통으로 야. 열흘 정도 쉬신 거면은 저희 한 달치 월급보다도 더 많이 한 달이 뭐예요? 저희 연봉이에요. 아니 근데 네. 뭐 그래 휴가였는데 네. 휴가를 그냥 코로나에 반납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갑니다. 휴가를. 진짜요? 혹시 뭐 정하셨나요? 아니요,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는데 그냥 쉬는 예. 걸로. 예. 어쨌든 이번에는 코로나에 반납하지 않게끔 네. 예.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스포츠 이야기 해보죠. 지난주 전북 현대의 K리그 5연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말에 승강 플레이오프 있었습니다. K리그 1에서 내려온 강원 FC와 K리그 2에서 올라온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K리그에서 승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부 리그의 최하위 팀은 자동 강등이 되고요. 2부 리그의 1위 팀은 자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뭐냐 하면은 1부의 뒤에서 2등. 예. 그러니까 12개 팀 중에 11위를 한 팀과 2부에서 앞에서 2등. 전체 잘한 등수에서 2등 팀이 맞붙는 거예요. 예. 이제 1부 리그 승강을 놓고 맞붙는 제도가 승강 플레이오프 제도인데 일단 1차전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과 강원 FC가 붙었습니다. 예. 네, 1차전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까지 1차전 승리팀이 100% 승률을 아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난 12일에 2차전이 열렸고 예. 결국 강원 FC가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이 대전 시티즌의 일부 승격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원 FC가 기적을 썼다 이런 말이 있던데 예. 결국 최용수 영입 효과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세요? 예, 뭐 최용수 감독은 FC 서울을 이끌었던 굉장히 명장이고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최용수 감독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팀을 좀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최영진 아나운서가 김기혁 아나운서보다 조금 나은 점.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져도 약간 머뭇하고 이야기는 한다. 김기혁은 한참 헤매거든. 대본에 없는 거 물어보면. 저는 일단 한숨부터 쉬거든요. 예. 한 5초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훨씬 낫네요. 뭐. 제가 김기혁 아나운서랑 방송 전에 여러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 예. 뭐 아니, 예. 이번 시간이 원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예. 저희는 뭐 비전문가로 나오는 거니까. 컨셉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는데 강원 FC의 이영표 대표 이사가 사과를 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이대로 그냥 경기가 끝났으면 뭐 축제의 분위기고 좋게 또 K리그가 마무리됐을 텐데 이게 볼보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2차전이 강원 FC 홈구장인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졌는데 예. 강원 FC가 이기고 있다 보니까 일부의 볼보이들이 일부러 공을 선수들에게 좀 늦게 전달을 한 거예요. 아하. 자, 그러니까 대전 선수들은 급한데 빨리 공을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죠. 예. 예, 직접 공 주우러 가는 일도 생겼고요. 이민성 대전 감독도 격분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후에 이 볼보이 논란 관련해서 최영수 그 감독은 홈 어드밴테이지 중 하나다 이거라고 했지만 이영표 대표가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승리에 그 기쁨에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만 이런 건 아니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죠. 예, 그 특히나 외국에서는 또 경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아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단 2019년에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토트넘과 올림피아코스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올림피아코스 수비가 공을 걷어내자마자 그 볼보이가 자신이 들고 있던 공을 바로 오리에 선수에게 줬고 그 스로인을 시작으로 케인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네, 이 골이 나오고 나서 무리뉴 감독은 직접 그 볼보이에게 가서 본인의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아하. 하이파이브하고 포옹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볼보이는 대단했다. 예, 경기를 읽을 줄 안다. 라는 어떤 극찬을 보낼 만큼 볼보이는 어떤 경기 한 변수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볼보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2013년에 첼시와 스완지의 경기였습니다. 이때 그 합산 스코어로 2대0으로 첼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첼시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이 골라인을 벗어나자 갑자기 볼보이가 공을 안고 버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첼시의 에이스인 에당 아자르 선수가 이 볼보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러면서 바로 퇴장을 당했고 일부는 볼보이를 이해하는 입장도 있었고 에당 아자르 선수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고 뭐 각종 어떤 그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경기를 뭐 매끄럽게 또 재빨리 진행하고자 볼보이를 두는 건데 아무리 홈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동영 작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모든 게 제 생각과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반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아니 이게 이번 볼보이 논란과 관련해서 매번 좀 주석으로 붙는 게 홈 어드밴티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홈 어드밴티지는 홈 관중의 응원, 뭐 익숙한 경기장 환경, 이동거리 단축 이런 게 홈 어드밴티지지 볼보이가 경기를 지배한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K리그 규정에도 이 볼보이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볼보이는 지체 없이 공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볼보이가 경기에 관여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일부 구단들은 볼보이들에게 교육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볼을 너무 빨리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심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관중에 더불어서 볼보이도 경기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말 볼을 안고 공을 안 준다거나 이번 그 강원 FC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에서처럼 볼보이가 해야 될 일은 공을 주어서 선수에게 주는 역할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단 이탈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성아 선수, 배구 선수죠, IBK. 네. 자, IBK가 선수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네요. 예, 맞습니다. 기업은행이 12월 13일자로 조성아 선수에 대해서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단이 지난달에 조성아 선수에 대해서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벌위원회에서는 이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를 했고 그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기업은행이 조성아 선수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아 선수는 사실 상벌위에 출석을 할 때 선수 생활 계속 하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업은행의 유니폼을 다시 입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구단이 여론에 좀 떠밀려서 결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구단도 조금 감싸주려고 했었어요. 이게 애초에 좀 부상 때문이다, 무단 이탈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게 여론이 사실 조성아 선수 쪽에 문매를 가는 그렇죠. 형태로 좀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또 이렇게 조성아 선수를 아예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다영, 이재영 자매 때도 비슷했어요. 차라리 애초에 사과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여론이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성아 선수나 구단도 잘못했다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또 사과하지 않고 계속 끌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뭐 서남원 감독이 물러나고 김산희 코치도 뭐 물러나고 뭐 악수 안 하고 뭐 예,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있었죠. 감독들이 김산희 감독 대행과 악수하지 않고 결국은 뭐 선수들의 문제, 뭐 집단 사보타주가 있었다 그런 것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구단이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뭐 그런 점도 비판받아야 좀 아닐까요? 일단 조성아 선수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로 비춰봤을 때 팀과 조직을 무시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프런트의 결정이 잘못된 건 이동영 작가의 의견과 100% 일치를 합니다. 네,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이 프런트가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을 했는데 예. 이럴 것이 아니라 선수와 감독, 단장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었다면,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프런트도 본인의 역할이 있고 필드의 역할이 있는데 너무 개입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쨌든 구단은 계약 해지 잔여연봉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조성환 선수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거니까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은행 측은 선수 쪽에 책임이 있다. 귀책 사유가 선수한테 있다. 조성아가 무단 이탈을 해서 선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계약 해지할 때 선수 쪽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은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조성아 선수는 아니 구단 너네도 부상 때문에 나 못 나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이 좀 불리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느껴야 할까요? 요거는 제가 양보를 해서 최영진 아나운서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프로 배구 연맹의 좀 부족함 그리고 구단이 애초에 좀 수습에만 급급했던 부분 이런 게 있었고 선수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영 이다영 사건을 보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재영 이다영도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여론전에서 완패했던 그 자매가 한국 무대에서 다시 뛸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성화 선수도 쌍둥이 자매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짧게. 네, 프런트나 모회사에 아무래도 그 팀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돈이라든지 선수를 영입할 때 조율해야 될 부분이 그 힘이 프런트나 모회사에 있긴 한데 확실하게 필드의 감독의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서로 관여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자 배구가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겸손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100% 동의합니다. 저도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